일단 아무튼 뭐 얘도 첫 번째로는 아무튼 뭐 반복적으로 얘기는 해보자. 아무튼 여기에 전체 집합이 있고 주어지고, 그 다음에 가족권 만족하는 함수 집합 찾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집합 찾고, 이렇게 그러면 저 함수가 한 개로 결정된다 이거지. 이렇게 문제 주어진 조건은 어쨌거나 3차 함수고 최고참계수 1이라 그랬으니까 문자는 3개야. 그럼 문자 3개를 저 간화 조건을 통해서 결정하면 된다 이거야. 그리고 묻는 게 저기 있잖아. 이렇게 뭐 크게 신경을 안 쓰겠지만 이런 거라는 거야. 도치법. 그러니까 국어에서 저런 걸 도치법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보통은 박스 조건에서 질문이 밑에 있잖아. 거기 보면 옆에 있는 365번 같은 경우 박스 조건 밑에 있지. 구하라고 한 게. 근데 얘는 박스 조건 위에 있다 이거야. 왜 이런 거를 하는 거냐면 안 그러면 저거 gx에 집착할까 봐 그런 거야. 구하는 건 f5 값, 즉 fx를 구해야 돼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얘는 gx에 집착하지 말고 fx에 대한 조사를 해라. 그런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도치법 맞지 저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여자아이한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너를 좋아해 이거보다는 좋아해 너를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더 강조된다 이런 거 아니야? 좋아하던데 애들이 예전에. 일단 저 도치법은 아무튼 그 정도? 그러니까 박스 조건 위에 있으면 그냥 저걸 구하라는 거다. 이렇게. 그럼 나는 저 fx에 대한 걸 이제 알아내면 된다.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근데 이제 문제를 봤더니 이런 상황이 생겼다 이거지. 이렇게. 넌 대체 뭐야? 뭐 이렇게 상황이 생겼다 이거야. 그러면 얘 뭐라고 하지? px라고 할까? 이렇게. 저 px에 대한 어떤 해석이 필요하다 이거야. 저 px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지. 저 무슨 함수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저 간화 조건을 쓸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를 해석을 할 때 저 봤더니 이제 절대값 f 빼기 절대값 f 이렇게 돼 있고 극한으로 정의돼 있다 이거야. 그럼 저기서 내가 뭐 저 3차 함수 가지고 저거를 하는 순간 복잡해지지 상황이 오히려. 그러니까 이때 아무튼 내가 표현하는 말로는 그냥 이런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조건 해석에 대한 발견적 추론을 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런 애로 가정해 본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빼기 1이고 여기 1이고 여기 0이고 여기 빼기 1이고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때 쟤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저런 경우에 대한 조사를 만약에 해본다고 치면 뭐 예를 들어서 저 2인 경우를 즉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고 내 말. 물론 저 상태에서 뭐 일반적으로 하겠다 전 할 수 있어요. 그럼 해도 되는데 저런 걸 조사해본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h0 플러스 h가 되고 그러면 이 상태면 저 f 자체가 양수잖아. 그럼 절대값 f는 그냥 f일 거고 절대값 f는 그냥 f 이렇게 나올 거냐? 그러면 쟤는 그냥 이렇게 나오겠지. f에 2 더하기 h 빼기 f에
2 빼기 H 이렇게 될 거냐 이거. 그러면 너는 이렇게 된다는 건 어차피 교과서 예제 수준의 문제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F'2가 된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 한 번의 조사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건, 아, 이렇게 부호가 결정되어 있는 애들은 그냥 2배의 그러니까 저런 상태가 되겠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되는지는 알았다 이런 거야. 그 물론 뭐 이럴 수 있지. 여기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 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안 써도 조사할 수 있지. 왜? 나는 이 조사를 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2분의 1인 경우를 조사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면 저 2분의 1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쟤는 뭐 될 건데? 음수일 거냐? 그러면 얘 마이너스 달고 여기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이제 알았다. 여기 있는 애들은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있는 애들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이젠 예측했지. 다만 여기는 0이긴 할 거야. 저건 0이지. 저 미분계수가 0이잖아. 물론 지금 얘를 여기서 알아낼 필요가 있냐 없냐, 뭐 그거는 보이면 하는 거고 안 보이면 어차피 저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알게 돼 있어. 그러면 나는 이제 뭘 조사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런 애들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이제 나는 얘네들을 조사하면 된다 이거야. x가 1인 경우에 대한 조사 이렇게. 그러면 이젠 뭔가 상황이 바뀔 거라는 거 정도는 예측할 수 있죠. 그러면 1 플러스 얘는 양수지. f에 1 플러스 h, 그다음 h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달고 나면 여기 플러스 되겠네. 저렇게 될 거냐 이제. 그러면 저렇게 됐다고 당황할 거 아니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계산했잖아 이렇게. 그러면 혹시 얘도 미분계수로 계산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한 번만 해봐. 그러면 저 F1이 0이라는 건 보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뭐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는 뭐 될 건데? 마이너스 F'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아, 너 0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알았다. 얘네들의 값은 0 될 거고. 그러면 얘를 가지고 px에 대한 걸 한번 조사를 해보면, 나는 지금 얘로 가정했잖아. 그러면 얘는 2x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그러면 여기 빼기 1, 여기 1 이렇게. 그러면 1보다 클 때 여기는 2f'x니까 이거 4x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여기는 마찬가지 4x인가?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어디였어? 여기는 빼기 4x야. 이렇게 돼. 그러면 저기서 불연속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아, 저기 0이 되는 지점에서 불연속이 된다. 됐지?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저 가족권을 봤어.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이렇게. 그러면 봐. 이 불연속은 저 fx가 만들어낼 거 아니야? fx가 어떤 근의 형태를 갖느냐를 가지고 저게 만들어질 거 아니냐고. 그러면 저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 그랬는데 저 fx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아직은. 그럼 이제 나조건으로 가봐. 근데 gx가 0 되는 게 서로 다른 4개의 실근 알파 1, 2, 3, 4 4개래. 그러면
자, 저거 합집합이잖아 또. 그러니까 저 fx 빼기 3이 0 되는 그 실근의 집합을 A, 그 다음에 저 px가 0 되게 하는 실근의 집합을 B라고 하게 되면 A 합집합 B의 원소가 4개다 이거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기서 자꾸 막 또 지렁이 그리면서 막 케이스 분류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기서 다 걸러져. 저거 해보면 이게 보면 그럼 잘 봐. 저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저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아니야? 너네 몇 개부터 해볼 건데? 아무나 가정해. 3개? 그럼 3개라고 쳐봐. 그럼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고 치면 그 점에서 얘네들은 0 되잖아 이거. 맞잖아. 그러면 잘 봐. 내가 하나 알아낸 게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치면 여기 0, 여기 0, 여기 0이고 얘도 0, 얘도 0이잖아 이거. 그럼 몇 개야 저거? 5개야? 이렇게? 5개야. 그러면 저게 4개 되려면 얘 몇 개 돼야 되는데? 교집합이 4개여야 돼. 보여? 무슨? 교집합이 4개가 될 수 없지. A집합 원소가 이미 3개인데. 그러면 얘 검토하겠지 이제. 그러면 2개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러면 0 되는 게 3개야. 됐지? 얘가 0 되는 게 3개야. 그럼 교집합은 저거 1개면 된다 이거. 4개지. 1개면 된다 이거잖아.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이렇게. 저렇게 있었어. 그러면 저 px가 0 되는 게 여기랑 여기가 px가 0 되는 거지. 맞지? 근데 잠깐, 이 점들은 불연속이 안 돼. 난 이 조사를 통해서 알았잖아. 그럼 불연속이 되는 지점은 어디인데? 여기잖아 이렇게. 그럼 이제 알았지. 이렇게 평행이동 돼야 된다는 거냐? 얼마만큼? 이렇게. 그러면 이만큼 옮겨와서 이렇게 되면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연속함수가 된다 이거야. 그럼 난 이제 다 찾았지? 그럼 이제 fx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알파 1이고 여기가 알파 3, 여기가 알파 2 이렇게 된 거였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이렇게. 그래, 마지막에 뭐 이게 보이면 써라. 2대1 말게. 비율 관계를 쓰는 게 유리. 몰라. 아무튼 이게 문제 핵심이 아니잖아 이거. 근데 언제나 얘기하지만. 그러면 알파 1과 알파 3의 관계는 얘라는 거 알았잖아 이제. 이렇게. 그럼 알파 4는 뭐 되는 건데? 얘가 3만큼 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너만 이제 알파 1으로 나타내면 끝나는 거지? 근데 이제 뭐 저거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얘가 뭐 2대1을 하든 뭘 어쩌든 어차피 여기 알파 1, 여기 알파 1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미분에서 0 되는 점 찾으면 얘가 알파 1 플러스 2 나올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한 값이 알파 1 4개고 얼마지? 11인가?
얘가 얼마라고? 7 얼마야? 빼기 1인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난 이제 다 찾은 것 같은데 얘가 얼마고? 빼기 1이고 얘가 얼마인 거야? 2? 그럼 나는 이제 맞나? 이렇게? 저 답이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보면 이게 정리해보면 이렇지. 일단 저 문제가 아무튼 뭐 이런 요소가 있긴 하다. 그러니까 저게 박스 조건 밑으로 가면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읽어서 그렇긴 하지만 저게 박스 조건 밑으로 가게 되면 저 gx라는 함수에 집착하면서 이 문제를 혼란을 겪을까봐 질문을 위로 올리는 거야. 구하는 건 f5야. fx 구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낯선 상황이 등장했다 이거지. 이렇게. 이렇게. 아마 이거 저때 아이들의 어떤 그런 상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표현을 처음에 시험장에서 맞닥뜨린 아이들은 어마어마하게 당황하면서 문제 못 풀었을 거야 대부분. 근데 나는 가정을 해보거든. 내가 저거 시험장에서 만났으면 나는 별로 그렇게 당황 안 했을 것 같거든 느낌상.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조사하면 어련히 알아서 잘 나오게끔 문제 설계됐겠지라고 생각하는 편이야. 저렇게 해서 안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말했잖아. 오히려 옛날 문제를 풀 때가 훨씬 더 어려웠다니까. 그럼 저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나는 px라는 함수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거야. 그러면 저 조건 해석에 대한 발견적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니 나는 저 px라는 함수가 뭔지를 모르는데 저 박스 조건으로 내려갈 수 없지. 저게 해명이 안 됐는데. 맞잖아. GS가 언제 연속이 돼야 되고 뭐 방정식의 근을 어떻게 구해야 되고 그러면 쟤가 0 되는 게 언젠지를 난 찾아야 되는데 맞잖아. 그러면 이 문제는 어쨌거나 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추론의 난이도가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있는 문제였을 거야. 그러니까 22번이었을 거냐 이거. 이렇게 해서 얘를 가정을 했어. 그래서 px에 대한 함수를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어. 그랬더니 얘가 언제 0이 되고 언제 불연속이 되는지도 알겠어. 다 찾았잖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스케일을 줄인 상태에서의 함수를 가지고 저 조사를 해보면 이 문제 핵심이 다 나온다 이거야 항상. 그냥 문제 핵심이 다 나와. 왜 나온다고 확신하는지 알아? 평가호 문서를 보잖아. 그러면 유추에 의한 문제 해결이라고 적혀 있어. 유추가 뭔지 알아? 국어 아무튼 뭐 주어진 함수가 아니라 어떤 다른 함수를 가지고 추론해내도 이 상황으로 주어진 문제의 상황을 추론하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거야.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주어진 조건 함수 px가 어떤 함수인지 다 체크했어. 그럼 나는 이제 저 가나 조건을 통해서 함수 fx를 이제 3차 함수를 꺼내서 결정해 나가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그러면 근데 연속이 되려면 뭐 아무튼 얘네들을 연속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fx가 어떤 근을 가져야 되는지부터 조사해야 돼. 그러면 뭐 여기서부터 가정해 볼 수도 있지 당연히. 근데 그 밑에 조건을 봤어. 나 조건을 봤더니 실근 4개 갔는데 그러면 지금 문제가 f 곱하기 p 이렇게 돼 있잖아 문제가. 그러면 얘가 0 되는 거 또는 얘가 0 되는 거니까 합집합이라고 저게. 저거에 대한 문제는 최근 문제들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너네가 3개인 거 먼저 해보고 싶다며. 3개인 거 먼저 해봤잖아 그랬더니 저 B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돼. 그러면 교집합이 4개가 돼서 전체 4개가 돼야 되는데 안 돼. 모순이야. 그럼 잘 봐. 저걸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이 문제는 지렁이를 그리면서 이렇게 걷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안 그러면 저거 지렁이 그리면서 막 확인하고 이거 안 되지 이러면서 막 걷어내야 되잖아. 그럼 그 걷어내는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혼란스러워요. 왜냐면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되면 뭐 0 되는 거 뭐 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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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돼 이거? 3만큼 평행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어. 저렇게 하면 난 어떻게 걷어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일단.
알겠어 너네? 난 모르겠어.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가? 모르겠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모순인 걸 여기서 금방 알 수 있고 넘어간다 이거야. 그러면 쉽게 보인다 이제.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지렁이를 그리면서 걷어내는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반성해야 돼. 저 집합적 사고에 대한 건 최근 문제에서도 여러 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렇게 이게 문제가 이런 거야. 정확하게 저 집합적 사고를 통해서 해보면 저 다 걷어내 주거든. 알아서 걷어내줘. 그런데 안 그러고 그냥 막 지렁이를 그리면서 하잖아. 이거 혼란스러운 상태가 돼. 안 돼, 잘. 난 일단 잘 안 돼. 머리가 안 좋아서 안 된다고 난. 너네는 머리가 좋으면 될 수도 있지. 난 안 돼 일단. 아무튼. 그러면 답이 그냥 간단하게 보인다 이거야. 답이잖아. 됐지? 여기까지.